한 여성이 무기력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드론에 포착됩니다. 그녀는 티셔츠와 청바지만을 입고 있었죠. 그녀가 앉아있는 곳은 린자니 산이라는 화라산의 80도 경사 절벽 아래였습니다. 그곳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주변의 등산객들은 절벽 아래에서 살아있는 그녀를 드론과 휴대폰을 이용하여 외부에 알리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은 단번에 SNS에 퍼지며 화제가 되기 시작하고 여성의 무사기원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가득해지기 시작하죠. 분명히 움직임이 있었고 살아있었으며 육안으로 식별이 될 정도의 거리에 있었으니 재빨리 구조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에 걸린 시간은 무려 5일. 그렇게 생존해 있던 여성은 5일이란 시간 속에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구조가 늦어지자 가파른 절벽은 그녀를 계속해 밑으로 끌어내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쩌다 이 여성은 절벽 아래에 고립되었던 것일까? 실상 이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가이드가 그녀를 놓고 떠나지 않았다면 말이죠. 2025년 당시 26살이었던 줄리아나는 브라질에서 홍보 전문가로 일했으나 일을 그만두고 인생 최대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줄리아나는 2025년 2월부터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다이빙을 포함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했죠. 줄리아나는 매우 독립적이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하고 활기찬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행 중 자격증을 취득하고 체력이 필요한 폴댄스를 전문적으로 즐길 정도로 인생의 꿈을 쫓는데 주저함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여행을 하던 줄리아나는 2025년 6월 21일 인도네시아의 롬복섬 린자니 산에 등반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화라산으로 전 세계의 등산객과 트레커들에게 아주 유명한 장소였죠. 신비로운 칼데라우스와 환상적인 일출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꿈을 쫓고 모험을 즐기는 줄리아나에겐 도전할 가치가 있는 산이었죠. 그렇게 줄리아나와 현지 여행사를 통해 배정된 다른 외국인 여행자 5명 그리고 가이드 1명이 팀이 되어 등산을 하게 됩니다. 줄리아나는 홀로 배낭여행 중이었으므로 현지 여행사 정보나 가이드의 연락처 등 여행의 타임라인은 항상 미리 가족들에게 공유를 해둔 상태였죠. 린자니 산은 앞서 말했듯 황홀한 일출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일출을 보기 위해서 산행은 야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새벽 2시경 출발을 하여 미끄러운 화산재와 모래 능선을 약 4시간 동안 꼬박 걸어 올라가야 하는 힘겨운 산행이었죠. 그날따라 기상은 별로 좋지 않았고 안개가 자욱했으며 강풍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해발 약 3000m의 높이의 기온은 영하 4도에 육박했죠. 그런 환경에 어두운 산길을 걷는 줄리아나의 체력은 빠르게 고갈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흐른 뒤 새벽 4시쯤 줄리아나가 말합니다. 죄송한데 너무 지쳐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잠시 쉬어도 될까요? 앞서 말한 줄리아나 성격상 이 말도 굉장히 어렵게 꺼낸 말일 것입니다. 정상이 코앞인데 쉬자고 할 정도로 줄리아나의 체력이 완전히 바닥까지 고갈된 상태였단 것이죠. 20살의 가이드인 알리 무스타파는 그녀의 말에 잠시 쉬었다 가기로 합니다. 일행들은 지친 줄리아나보다 훨씬 앞서 있었고 안개가 짙어 뒤의 상황은 몰랐다고 했죠.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알리는 다시 일어나 정상으로 향합니다. 줄리아나를 놔두고 말이죠. 이때의 타임라인이 실린 기사는 중구난방이었는데 담배를 태우러 알리가 긴 시간 줄리아나를 방치했다는 내용도 있었으나 정상으로 향했다는 기사가 더 많은 것을 보아 먼저 간 5명을 챙기러 줄리아나를 놔두고 간 것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일출을 보러 왔고 가이드인 알리는 그 5명을 챙겨야겠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것이 줄리아나를 놓고 간 원인인 것 같았습니다. 체력이 바닥난 줄리아나는 멀어지는 그들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가 되돌아온 오전 6시 30분에서 7시경 가이드 알리는 줄리아나가 쉬고 있던 곳에 줄리아나가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곳에는 덩그러니 배낭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알리가 충격에 휩싸여 서 있는 동안 절벽 아래에서 줄리아나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죠. 어두운 밤 안개가 짙게 끼어있고 강풍이 부는 곳에 홀로 있던 줄리아나가 발을 헛디뎌 화산재에 미끄러지며 300m 경사면 아래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알리는 필사적으로 산 아래로 달리기 시작했죠. 그곳에선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조 요청을 위해선 전파가 닿는 곳까지 가야만 했죠. 알리가 구조 요청을 위해 하산을 하고 오전 10시경이 되었을 쯤엔 소란을 듣고 온 등산객들이 줄리아나의 상태를 보고 있었습니다. 드론을 가져온 등산객이 드론을 띄워 줄리아나의 생사를 계속 확인했고 드론에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쪽지도 매달아 줄리아나에게 날려보내기도 했죠. 줄리아나는 자신의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며 구조 요청도 했으니 꽤 큰 희망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산이라는 특성 때문인지 구조 요청은 상당히 늦어졌죠. 알리가 하산에 구조 요청을 보내고 접수된 시간은 오전 10시 21분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국립공원 구조팀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2시경이었죠. 사고 추정 시간이 오전 6시 정도라면 8시간이나 지난 후에야 구조대가 도착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8시간 동안 줄리아나의 영상은 SNS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촬영한 등산객들이 하산하며 SNS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고, 지구 반대편에 브라질에 있던 가족들 또한 줄리아나의 여행 타임라인을 알고 있었으니 태그를 통해 그 상황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줄리아나의 언니인 마리아나는 그 상황을 보고 SNS로 동생을 구해달라며 반복해 영상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마리아나의 팔로워가 100만이 넘어갈 정도로 화제가 되기 시작하며 줄리아나의 상황이 국제적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그렇게 화제가 되기 시작하자 인도네시아의 정부도 입장을 밝히게 됩니다. 구조팀이 줄리아나와 접촉했고 물, 음식, 방한 장비를 제공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구조팀이 도착을 했으니 얼마 있지 않아 구조될 것이란 확증 편향에서 발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부의 입장 표명이었죠. 현장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파견된 국립공원 구조대가 가진 로프의 길이가 짧았던 것이죠. 당시 구조팀이 가져온 로프의 길이는 약 150에서 250m 정도, 줄리아나는 300m 아래에 있었으므로 줄이 줄리아나에게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자 줄리아나를 구조하려면 국립공원 구조대가 아닌 전문 구조대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구조팀은 오후 7시가 되어서야 도착하게 되죠. 200kg에 달하는 로프를 정상까지 올리는 시간이 굉장히 지체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발 3000m가 넘는 산의 정상 부근에 낮은 기온에 티셔츠와 청바지만 입은 줄리아나가 13시간 동안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전문 구조팀이 왔음에도 구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강풍이 많이 불고 있었고 가시거리가 5m 미만이 극심한 안개가 산 전체를 뒤덮고 있는 상황 속에 헬기 또한 띄우기가 어려웠습니다. 200kg이 넘는 로프를 화산암 파편과 모래로 뒤덮인 지면에 고정하기 위해 앵커를 박는 일 또한 쉽지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앵커를 많은 시간을 들여 고정을 했으나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절벽을 내려가는 것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죠. 한 발을 내딛는 순간 80도의 경사에 화산재가 눈사태처럼 아래로 무너져 대원들의 생명까지 위협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구조활동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게 되죠. 줄리아나는 자신을 구하러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며 미끄러운 지반으로 인해 점점 더 밑으로 미끄러지고 있었습니다. 사고 발생 이틀 후인 6월 23일, 그녀는 400m 아래까지 내려간 상태였고 점점 더 미끄러져 결국 600m 아래의 절벽 밑으로 한 번 더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2025년 6월 24일 구조팀은 드론 영상을 통해 줄리아나의 사망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망을 확인한 그날 현지 베테랑 가이드이자 자원봉사자인 압둘 해리스 아감이라는 사람이 현장에 도착했죠. 그는 사고 소식을 듣고 자카르타에서부터 날아온 민간 구조대원이었습니다. 아감은 600m 아래의 절벽까지 내려가는 데에 성공했고 시신 유실을 막기 위해 절벽에서 시신과 비박을 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죠. 결국 아감이 내려간 지 하루가 지난 6월 25일 시신 인양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5일 만에 줄리아나는 절벽 위로 올라오게 되었죠. 이 상황은 등산객들로 인해 계속해서 SNS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 가족들 또한 상황을 계속 보고 있었죠. 추락 후 300m 부근에서 줄리아나는 분명히 살아있었으나 구조는 5일이나 지체되었고 결국 구조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브라질의 국민들과 그 상황을 지켜보던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굉장히 분노하게 되었죠. 그런 거센 비난이 일자 인도네시아 당국은 입장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신속하게 대응했지만 헬리콥터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악천후와 600m에 달하는 험준한 지형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다 라고 말했으며 줄리아나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줄리아나는 600m 지점 아래로 두 번째 추락하며 척추, 흉골, 대퇴골 골절과 내장 손상을 입었고 추락 후 약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렇기에 나흘간의 구조 지연
지연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깊은 분노를 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발표로 물과 방한 장비를 지급했다는 거짓 입장도 그렇고 후에 내놓은 입장도 책임 회피의 성향이 강해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의 줄리아나의 아버지인 마노엘은 지구 반대편인 인도네시아까지 직접 찾아가 이 구조작전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당국의 설명은 신뢰할 수 없다며 브라질에서의 재부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죠. 그리고 브라질에서 줄리아나의 부검을 다시 해보게 되는데 인도네시아의 발표와는 달리 줄리아나는 600m 아래로 추락 후에도 상당 시간 살아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감이 600m 아래에 도착하기 전 몇 시간 전까지도 살아서 버티고 있었던 상태였었던 것이죠. 즉 구조가 더 빨랐다면 줄리아나는 살 수 있었고 인도네시아의 구조 지연이 사망 원인이 아니란 입장은 이로써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 가족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분리해서 봐야 할 것은 민간 지원으로 줄리아나의 시신을 인양한 아감의 행동은 분명히 영웅적인 행동이었단 점입니다. 아감의 행보에 대해선 국제적인 감사가 이어졌죠.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가족들은 300m 아래에 있을 때 구조하지 못한 인도네시아의 시스템적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악조건 속에서 민간 지원인 아감은 600m 아래에 줄리아나를 인양을 했는데 정부 관리하에 있는 구조팀은 300m 아래에 있는 줄리아나를 구하지 못했으니까 말이죠. 이에 브라질 연방 변호사협회는 재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색 소홀 책임을 묻기 위해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미주인권위원회에 인도네시아를 제소합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미주인권조약 가입국이 아니었으므로 해당 법정에 설 이유가 없다며 방어를 했고 법적 책임을 전면 거부하죠. 줄리아나 사건은 순수한 사고라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이드에 대한 처벌도 유야무야 넘어가게 되는데 당시 가이드였던 알리는 낙오시킨 것이 아니라 하비아에 3분 정도 거리를 앞서 걸은 것뿐이라며 그 뒤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되돌아갔다고 주장했죠. 이는 당시 등산객 일행들의 진술과 상반되었으나 알리의 가이드 활동만 영구 정지되었으며 따로 처벌은 없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가이드라인 전면 재편만 있었을 뿐이죠. 2025년 2월 아시아 여행을 떠나기 전 줄리아나는 어머니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헤어질 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걱정하는 유일한 것은 엄마, 아빠 그리고 언니를 실망하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 외에는 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어려움도 전혀 무섭지 않아요. 나는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해내고 꿈을 향해 거침없이 뛰어드는 멋진 엄마 밑에서 자랐잖아요. 나도 엄마를 닮았어요. 늘 지지해주셔서 감사해요. 그 덕분에 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꿈을 쫓아 린자니 산까지 도달하게 된 줄리아나. 그런 줄리아나를 어두운 밤 홀로 놓고 먼저 등산을 해버린 가이드. 구조 장비가 마땅치 않았던 초기 구조대. 거짓 정보를 초기에 뿌린 정부. 이 사건을 인도네시아 정부의 말대로 인재가 아닌 그저 불운한 사고라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역시 가족들은 사고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지금도 SNS 계정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과실을 완전히 인정할 때까지 글로벌 청원과 추모운동을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이어가고 있습니다.